여러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대출받아 집 사지 마라 인데요. 아니, 대출 정보를 전해주는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공식 같은 거였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최근에는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데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에도 똑똑한 대출이 있고 인생을 망치는 대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정보밖에 없죠. 영끌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고 난 후에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야 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고 갚아야 하는 돈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면 농담처럼 은행집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은행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경매로 아파트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집을 장만하는 게 당연했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하고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서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금리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왜 절대 대출을 내서 집을 사면 안 될까요?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의 개념이 크게 달라졌어요.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이 대출받기는 힘들었었겠죠.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은행이 싼 이자로 대출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자가 싸니까 누구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을 지지 않으면 다시는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악순환의 상황이 된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유지되면 이런 현상들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 사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대출이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시장이 저금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영끌족 곡소리 난다.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눈에 띄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금리일 때 대출 받아서 이자랑 원금 갚아 나가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영끌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미리 집을 사서 이자보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그 집을 팔 수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이자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담대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4억 원을 빌렸어요. 빌릴 당시의 금리는 3%였습니다.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은 168만 원이네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연 7%로 이자가 책정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면 266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매달 98만 원씩을 더 갚아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저금리 시대에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고 대출을 막 받으시는데요. 언제까지나 저금리이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2022년 1월 기준 변동금리 비중이 8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변동금리인 상황, 저금리인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거 미래를 고려해서 신중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이자를 내면 소용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득이다. 못해도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월세나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담대의 경우에는 장기간 이자를 부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시세 차익이 크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울의 잠실힐스 아파트 25평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려고 어떤 분이 1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시다. 2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평균 금리는 2017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4%를 잡아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했을 때 총 대출 상환에 들어간 금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이자로 낸 돈만 1억 8천2백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죠. 우리 재산세 매년 내잖아요. 이 아파트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5년을 냈으면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5년 뒤에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17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기는 있어요. 약 1억 원 정도가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5년간 엄청난 집값 상승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시세 차익 겨우 1억 원 뿐이었습니다. 세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대출을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다면 손해가 되죠. 둘째, 해당 상황의 경우에도 장기간 약 20년 동안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면 집값 상승분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익이 줄거나 없습니다. 셋째, 향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리가 높아지면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가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공감이 되신 분들은 왼쪽 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원금 상환 계획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담대는 장기간 갚아야 되죠. 그래서 향후 소득 추이도 중요합니다. 지금 연봉이 높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많은 대출을 내면 안 되겠죠. 얼마를 대출을 받는지도 중요한데요. 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테지만 이자 금액을 제외하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소득의 30%를 넘어갈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대출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을 수 없다면 월세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만약에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은 그대로 그 집에서 나와야 하고 심지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담대를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시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담보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요. 몇천만 원 대출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수억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담대 받으려는 대출 1억, 2억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고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몇 억씩 대출을 낸다고 하면 그 이자도 만만치가 않게 됩니다. 5억 대출을 20년 만기로 금리 5%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보면 월 상환 금액이 약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금액을 대출을 안 내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있고 집을 대출을 해서 사는 대신에
1년 3%짜리 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자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금을 들었을 때고 또 다른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주담대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담대를 받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주담대 받을 때 항상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작정 주택가격 오른다고 주담대 알아봐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부에서 실수요자 주택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분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무작정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사게 되시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정부에서는 첫 주택이거나 1주택 미만일 경우에 조건을 따져서 실수요자 주택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정부 정책 알아보지도 않고 주담대를 내서 집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담대 내서 집 사시기 전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구입해서 집값 상승 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혜택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이거나 신혼이거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인 부부에게도 대출이 됩니다. 이런 대출 정책 알고 있으면 빠르게 혼인신고를 해서 혜택을 보던지 아니면 자녀를 하나 더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하나 더 출산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도 잘 이용해서 주택을 구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게 좋지 무조건 신혼집 구한다고 주담대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보다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점 잘 생각해서 주담대 낼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내지 말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저금리인데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집값이 상승할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받아서 집 산 분들 힘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집을 사고 투자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대출이자 갚느라고 힘들다면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금을 그대로 갚지 못하면서 이자만 낸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소비를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그에 맞게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원금 갚는 게 힘들다면 절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마시고요. 어떤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락한다. 둘째, 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대출을 갚을 수 없다. 셋째, 지금까지 낸 이자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다. 넷째,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어 이자가 계속 오른다. 자, 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대출로 집 사신 분들 잠도 주무시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무리한 대출은 절대 안 되고요. 아파트 가격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로또 맞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절대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최대한 저렴한 금리로 최대한 적절한 금액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면서도 집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은 정말 오랫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 0.1%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대출을 내셔야 합니다. 대출 상담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대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초과 대출 또는 후순위 대출이 필요하거나 사업자금 대출, 저금리 대안 대출 등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는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대익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